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창하 기자, 정세균 총리가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미뤄왔는데요. 정 총리는 하지만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영국에서도 나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고령층까지 접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도입 백신 물량 확정 소식도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달까지 약 700만 회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자체 계약한 1,000만 명분의 일부로 지난달 78만 5천 명분이 1차로 공급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접종이 유보돼 왔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접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접종 대상자 확정과 접종 안내 등 후속 조치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총리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할 것도 질병청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정부는 1차 조사를 통해 선별된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하자 정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1차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합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4,500여 명과 LH 직원 9,800여 명 등 14,000명 정도 됩니다. 조사단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대상이 방대해 1차 발표에서는 직계가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소속기관과 직급별 투기 의심 직원 수, 투기 시점 등을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각 기관 감사실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 이어 2차 정부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자치단체와 지방개발공사 직원과 가족들로 확대됩니다. 대상자만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도 3기 신도시 외에 인접지역까지 넓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2차 조사에서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은 자체 조사 결과 5명이 늘어 모두 6명이 됐습니다. 시흥시 공무원 8명 또한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각 지자체는 투기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3기 신도시 개발구역. 이곳 일대 토지를 광명시 공무원 5명이 매입한 것이 광명시 자체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밝혀졌던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하면 모두 6명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5명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각 1명, 지난해에는 2명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자진 신고한 7명은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습니다.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다만 5급 공무원 1명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취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 토지 소유자만 조사할 경우 소유 현황 변동에 따른 투기까지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공무원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공공택지지구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 개발 계획에 동참할 수 없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분노해서 모든 3기 신도시 및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자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의원 측은 송구하다며 아무 조건 없이 즉각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지 않았는데요. 봄이 오자마자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지난 겨울. 찬바람은 매서웠지만 미세먼지 걱정은 덜했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습니다. 2015년 전국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습니다. 고농도였던 일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나쁨 이상인 날이 13일로 최근 3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준 반면 좋음인 날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감소, 여기에 좋은 기상 여건도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절관리제에서 추가 만톤 삭감으로 해서 한 28%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적인 요인도 좀 있고. 찬바람이 불면서 오염물질이 쌓이기도 전에 흩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바람이 점차 약해지더니 어제 서울의 풍속은 초속 2m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안정되면서 어제 서울 시내는 안개와 먼지가 뒤섞여 온통 희뿌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띠는 이번 주 내내 서쪽 지역을 맴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기 정체와 국외유입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농도가 높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올봄 첫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오늘부터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이 실시되며 이 조치는 오늘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처럼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수도권에 올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에 대해서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불필요한 외출이나 운전을 삼가고 외부에서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구경하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째 5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오늘 올봄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의 5등급 차 29만 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해선 안 됩니다. CCTV를 통해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미세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동률이나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비산먼지가 나오는 건설 공사장은 방진 덮개를 씌우거나 노후 건설 기계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천의 석탄 발전 2기를 포함해 전국의 석탄 발전 21기는 오늘 가동을 정지했고 32기는 출력을 80%로 낮춰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도로에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진공청소와 물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번에는 서울 지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나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격렬한 외부 운동은 삼가고 외출한 뒤 돌아오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실내에선 10분씩 하루에 3번 환기하고 특히 음식을 조리한 뒤에는 3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자가용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복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444명, 해외 유입은 21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7명, 경기 178명, 강원 30명 등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27명, 사망자는 4명 늘어 총 1,652명입니다. 어제 새 백신 접종자는 5만 1,100명, 이렇게 해서 지난달 26일부터 누적 백신 접종자는 50만 635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데요. 따라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번 달 중에 요양병원 시설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약 37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접종을 한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 해제 후에 2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1차 접종 뒤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다른 품목의 백신으로 교체하지 않고 2차 접종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상황과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해 기존 8주에서 12주인 1, 2차 접종 간격을 10주에서 12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12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안보리 두 번째 성명인데요. 이번에도 군부 쿠데타 규탄이나 제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의장 성명으로 채택된 이번 성명에서 여성과 청년, 아이들을 포함한 미얀마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미얀마 군부에 극도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의 석방도 촉구했으며 의료진과 언론인 등에 대한 제안에 깊은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I thank the council members for their valuable contributions to this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understanding reached among the members of the council. 이번 성명 역시 지난달 첫 번째 성명과 마찬가지로 쿠데타 관련 언급은 빠졌습니다. 영국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는 군부 쿠데타 규탄과 유엔 제재 검토 등이 들어가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 베트남 등의 반대로 내용이 수정됐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자가 늘면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와 경제 제재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ရှောက်ချတယ်ဆိုနဲ့ပြီးပါဘူး။နှစ်30လုံးအဲ့လိုရှောက်ချခဲ့တဲ့ဗမာပြည်သူကြီးကနစ်နာပါတယ်။ဗမာပြည်ကနစ်နာပါတယ်။အဲ့အတွက်take action ယူပေးပါ။ action ပိုင်းကိုယူပြီးတော့ဗမာနိုင်ငံရဲ့ပြည်သူတွေကိုကယ်တင်ပေးကြပါလို့ကျွန်တော်မေတ္တာရပ်ခံပါတယ်။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군사정권을 이끄는 민아웅 훌라잉 최고 사령관 가족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경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기는 현재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첩보가 접수된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지난해 압수수색했고 이 부회장이 불법 투약을 했는지 모발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선물옵션 만기를 맞은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슈퍼부양책 통과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단독 사자로 엿새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6.27포인트 상승한 2994.39에 코스닥은 8.15포인트 오른 898.2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부양책 타결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신고점을 기록한 반면 기술주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주요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 주도로 1% 넘게 오름세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각각 4%와 6% 넘게 상승하는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르고 있고 대우건설이 매각 추진 기대감에 13% 넘게 급등세입니다. 효성 TNC가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8%대 강세고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급등하며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9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모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울증 등을 앓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에서 기모노 달력을 제작하는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 도시 보스턴.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을 담을 달력 촬영이 한창입니다. 제작자 기타가와 씨는 우연한 기회에 기모노의 매력을 발견하고 달력 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행위예술가 남편의 월드 투어에 기모노를 입고 동행했는데 자신에게 쏟아졌던 환호와 갈채에 기모노 달력의 성공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 자신이 살고 있는 보스턴에 소아암이나 소아우울증 연구기관이 많다는 것과 이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했고 기모노 달력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가와 씨는 달력 모델로 소아과 의사나 자폐증 교육교사 등 보스턴에서 아동 환자 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을 섭외했습니다. 直接的なサポートも大事なことなんですけど、そのうつ病の子たちの未来を変えれるような研究機関への寄付というのは大事だなと。 기타가와 씨는 올 10월 이 기모노 달력을 판매할 계획이며 수익금은 모두 관련 연구기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파리 패션 위크의 한 무대입니다. 유서 깊은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 주차장입니다. 모델들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사이사이를 멋지게 워킹합니다. Donc les invités vont arriver en voiture, les mannequins vont défiler autour des voitures avec les phares, la musique dans les voitures. Donc voilà, ça va être un...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이른바 드라이브인 패션쇼입니다. 이번 쇼의 의상들은 올 가을 겨울 시즌을 겨냥한 컬렉션으로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특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초대된 관객들도 모처럼 야외에서 패션쇼를 보며 밤의 열기를 느낍니다. Oh my God, it's so good. I'm so tired of staring at Vogue runway. It's so nice to be out and about for once. 디자이너와 모델 그리고 관객들 모두가 코로나 방역에 도입된 드라이브인 형식이 패션쇼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인 한겨울. 서프보드를 손보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얼음을 타기 위한 것입니다. 핀란드에선 최근 얼어붙은 발트해에서 즐기는 아이스 서핑이 인기입니다. 1년 중 몇 달 동안이나 얼어붙는 핀란드 바다를 극복하기 위해 윈드서핑 애호가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아이스 서핑입니다. It was February when I came back to Finland, so I had a lot of windsurfing gear and long time for the summer, so I started asking questions. Can you actually sail those things in the winter? Yes, but you have to build your own sled. Okay. And that's how I started and actually 보드에 스케이트를 달고 날을 잘 손봐준 후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최대 시속 100km까지 즐길 수 있는 속도감이 첫 번째 큰 매력입니다. 두 번째 매력은 쉽다는 것. 여름철 강한 파도는 서핑에 극적인 재미를 주지만 동시에 초보자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곤 합니다. 파도가 없는 아이스 서핑은 그래서 초보자들도 금방 경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기 쉽습니다. 중국 해룡장 성에 있는 간허강 수면에 원반 모양의 얼음판이 만들어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러시아에 가까운 중국에서 제일 추운 중국 최북단 해룡장성 나싱알링 지구. 간허강 수면에 신기하게도 얼음으로 된 대형 원반이 보입니다. 지름 2m 정도 되는 이 얼음 원반은 강물의 흐름에 따라 마치 대형 시계가 돌듯 수면 위를 빙글빙글 돌기까지 하는데요. 신기한 느낌까지 줍니다. 이 얼음 원반은 극한 지역의 강가에서 환절기 때 가끔 등장하는데요. 아직 얼음 원반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주장이 없습니다. 다만 강가에 일어난 소용돌이에 수면 위에 떠있던 얼음이 모이면서 동그란 모양의 얼음판이 생겨난 게 아닐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 계절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신기한 광경이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날씨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년간 연장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공식 성명이나 자료를 배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 당국자가 전화로 이뤄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상률로는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6년 동안에 한국의 분담금이 7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미 양측 모두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일 간 1.2% 인상을 전제로 기존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협상을 위해 기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한 것으로 6년짜리 단연협정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상률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아닌 한국 국방비 인상률로 연동시킨 데 대해서도 공정한 논리이자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위비 협상 타결과 관련해 동맹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지만 협상 타결 뒤 인상률 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미사용 적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 국방부가 핵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미국과 영내 동맹의 여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완벽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s an extraordinar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특히 북한이 지난 1월 열병식 당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선보인 것은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 전력은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nsure a strong and effective deterrence posture so that Pyongyang never misjudges our role. 미국이 유력한 압박책으로 삼고 있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완전한 이행을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연안 해상에서 많은 불법 무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고위 당국자 간 회동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will come out there as well, and we plan to meet with Director Yang Jiechi and State Councilor Wang Yi from China. Following that trip. 현지 시간 오는 18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간 고위급 회동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만남인 만큼 대화 활성화 또는 대립구도 심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남은 문제는 운영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37자 IOC 총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2025년까지 연임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연임 첫 일성으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And at this moment we have no reason to doubt that the opening ceremony will take place on 23rd of July. 바흐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270개 월드컵 예선전과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고 20만 건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운동 경기가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렸던 것처럼 도쿄올림픽 경기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The question is not whether. The question is how these Olympic Games will take place. Therefore, our efforts are focused on how to address COVID-19.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때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무관중 경기의 세부 방안과 선수 건강, 방역 대책에 대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공기가 탁해지더니 오늘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야를 부옇게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혀 남산 서울타워가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가 115, 서울이 10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상시보다 5배 정도나 높습니다. 미세먼지는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해 대기가 정체돼 있어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상태를 이어가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은 매우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내일은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20에서 60, 남해안에 10에서 40mm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에다 안개까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밤에 제주도와 전남 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이 19도, 광주가 18도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역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 곳곳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